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례 어린이 청소년 영상 안부 나눔전 영상 제작 기초교육을 맡게 된 김동조 PD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해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이걸 모아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기본적으로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5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영상 기획 단계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영상 촬영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유용한 인터뷰 스킬들, 네 번째로 기본 촬영은 어떻게 해야 쓸만한 소스들이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아진 그런 영상 소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할지, 이런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영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영상은 어 제가 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기획단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 클립들을 만드시게 될 텐데, 그것을 만들기 전에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는 도중이나 그 이후에 내가 이 영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기획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촬영에 임하고 편집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례 영상 안부 나눔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그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영상 촬영에 그리고 편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기획 얘기를 계속 해 드리면요. 영상은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 입장에서 영상 기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 중심적으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대상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할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전히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안에서 나 중심적인 기획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고 편집을 하다 보면 막상 결과물을 내면 이 영상의 메시지가 전혀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상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겪었던 건데요. 저는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감동적이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후반 편집이나 이제 영상 마스터를 내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이 영상 초기단에서 내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 사람 입장에서 영상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볼 사람 입장에서 영상 기획을 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볼 사람의 연령대, 그리고 그것을 볼 사람의 성별, 그리고 지역, 관심사, 그리고 더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 4가지 중심적으로 보면 내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 타겟이라고 부르는 그 영상 시청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 영상 기획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연령대와 그리고 성별, 이것을 보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이 이야기가 어 남성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여성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를 좀 세밀하게 좀 먼저 생각하고 기획단에서 고민하면 좋은 영상 기획이 나옵니다. 역시나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사까지도 고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영상 월드비전이라고 국제부 단체의 내부 PD로 재직 중인데, 제가 만드는 영상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돕고자 하기 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후원 모금 영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단에 설명드린 것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럼 저의 타겟은 일단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2040이라고 부르는 어,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 그 연령대의 타겟을 2040으로 잡고요. 성별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하시기 때문에 여성에 더 가까운 타겟으로 제가 보여줄 대상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어, 사실 되게 이건 또 광고 집행단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만든 영상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길 원하느냐, 또 그걸 또 고려를 해서 영상 기획안에 놓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2040 연령대가, 그리고 여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관심사가 있을까를 영상 기획단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2040의 키워드는 뭐지? 요새 2040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지? 요새 2040은 어떤 드라마와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후에 영상 기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걸 계속 왜 누차 말씀드리냐면, 물론 구례 영상 안부 나눔전 안에서는 대단한 기획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단에 어, 이 구례 영상 나눔전의 영상이 어떤 연령대에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먼저 고민해서, 이 기획단에서 먼저 그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 기획을 하신다면, 이게 그대로 촬영단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후반 편집단에서도 조금 더 보는 대상이 편하게, 그리고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대상에게 맞춘 영상 기획이 필요하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불특정 다수, 불특정 대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세분화되어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대상에게 분명하게 하고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그 컨텐츠가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획 초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고 영상 기획을 하셔라. 그리고 그걸 고민한 후에 촬영하시고 편집까지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대상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영상 기획할 때 이거는 팁인데요. 기획의 요소 안에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5가지 스킬이 있어요. 크게 키워드로 설명드리자면, 숫자, 연결, 감성, 비교, 수사인데요. 어, 이 5가지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영상 기획단의 아이디에이션을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숫자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영상 구성 안에, 그리고 영상의 편집단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나의 메시지를 숫자를 활용해서 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의 대부분의 이제 스펙을 얘기할 때, 이 핸드폰 용량은 32G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핸드폰 용량은 당신이 좋아하는 영상 30편의 영화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해되기 쉬우세요? 32GB,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라는 정보가 있는 사람은 32GB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32GB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이해하기 쉽게 이 숫자 개념을 활용해서 이 몇 편의 영화가 당신의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획 안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메시지의 방향성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7초에 한 명, 여러분이 숨쉬는 7초에 한 명, 7초에 한 명의 아이가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더 이해하고 저의 액션을 이끌어내기가 쉽겠죠. 이것도 똑같이 동영상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연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 사람 입장에서 어,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정보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저기까지는 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에 대해서 좀 감이 없는, 거리 감각이 없는 분들한테는 4km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인 거야? 라고 뭐 말할 수 있지만 어, 그리고 이거를 쉽게 그 연결이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말을 하자면 여기서 저기까지는 당신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4정거장 거리예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거리감이 확 오겠죠. 이것도 역시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보여줄 대상 입장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아이디션 하는 거예요. 이 연결이란 부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그 사람이 암직한 정보를 활용해서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감성, 단순한 그러니까 수치와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단순 결과만 보여주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좀 꺼내서 연결시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말씀드리고요. 또 비교, 어, 이것도 역시나 그 대상이 쉽게 알고 있는 어떤 물체나 대상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정보를 준 후에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것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구례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 뭐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 비교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좀 아이디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례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뭐예요? 지금 대답하셨나요? 네. 그 치킨보다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땡땡 치킨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특정 치킨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에 있는 치킨 브랜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음은 이제 수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메시징을 비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요. 유사한 문장과 단어를 활용해서 그리고 문장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메시징을 강력한 메시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입관으로 박혀 있는 그 문장과 그 단어들을 다시 활용해서 메시징을 하는 거죠. 흔히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런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정말 많이 이제 홍보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라던가.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들어 놓은 것도 똑같아요. 이제 솔로와 커플의 차이인데요. 커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솔로들은 사랑 안 해 봤기 때문에 "사랑해 보고 싶어." 똑같은 이제 단어와 문장인데 어디에 콤마를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말 이 기획단,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영역, 이 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팁입니다. 이 기획 팁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추후에라도 영상을 기획을 하시게 됐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뽑아내는데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더 봤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이제 기획이 끝나고 촬영 준비를 할 텐데요. 영상 촬영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지의 특징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특별히 여러분들은 인터뷰 위주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하러 가는 그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래서 그 주변에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실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명이거든요. 너무 어둡거나 뒤에 이제 막 형광등이 깜빡인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쓸 수 없는 소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내가 촬영하는 장소에 가서 어디가 좋을까? 내가 촬영하려는 인터뷰하려는 장소가 실내면 좋을까? 실외면 좋을까? 이거의 기준은 조명과 내가 화면 앵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하실 텐데 핸드폰으로 보이는 그 영상이 어두운지 아니면 너무 밝은지,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있는지. 실외에서 뷰가 예쁘다고 실외에서 찍는다면 만약에 실외에서 찍는데 소음이 너무 커요. 막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거나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면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인터뷰 싱크가 이해되기 어렵게 이제 따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택을 하셔야 되죠. 가장 적절한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인터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오디오가 어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이제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좀 촬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스킬인데요. 인터뷰 스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뷰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고 가라. 사전에 인터뷰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면 더 좋은 인터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터뷰 상황 안에서 어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할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영상 어 초창기 영상 일을 초창기 하던 시절에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고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에 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준비한 질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의 대답 속에 있다고 정말 말을 많이들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대화를 듣고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셔야 정말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터뷰를 따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수해 피해를 입으신 그러니까 피해 주민들이실 텐데요. 이것도 정말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대상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셨는지 이런 걸 좀 먼저 알고 간다면 좀 더 질문이 어 내 위주가 아니라 듣는 상대방 입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아픈 질문을 다시 꺼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인터뷰 반응을 보고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충분히 듣고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된다. 진짜 좋은 인터뷰인은 내가 잘 들어줘야 자기가 느낀 것과 솔직한 것들을 꺼내서 이제 얘기해 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촬영 기기건 이 5가지는 절대 잊지 말고 촬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쓰일 만한 영상 소스가 되고 그것들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제 홀드 10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홀드라는 것은 이제 멈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앵글의 샷을 찍었을 때 편집이 가능하게 소스를 확보하려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10초의 홀드가 필요해요. 이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법칙이라고 할까요? 예, 법칙인데요. 흔히들 초보자들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홀드도 없이 계속 앵글이 움직여요. 이렇게 흔들린다든가 위를 찍었다가 왼쪽을 찍는다든가 오른쪽을 찍는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려고 이제 편집기에 올려놓고 보면 이게 쓸 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영상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컷을 마음속으로 이제 잡았다면 그것을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0초가 됐을 때 다음 앵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영상 편집단에서 유용하게 쓰려면 내가 정한 이 그림을 찍어야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10초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그 앵글을 그대로 찍어 주셔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풀샷인데요. 어, 풀샷은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그림. 보통 풀샷은 상황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영상 이미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앵글인데요. 이 풀샷은 사실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흔히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가호 방문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실 텐데 보통 이러실 것 같아요. 이걸 풀샷을 개념이 없으시다면 그냥 가서 무작정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의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큰 그림. 그게 뭐 해당 피해 주민의 집이 보이는 뭐 도로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 상황이 안 되면 집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해당 피해 지역의 피해 주민의 집을 모든 상황이 보일 수 있게 좀 확보를 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후반 편집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보시는 이제 분들로 하여금 이 피해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구나를 그런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풀샷을 확보라고 했지만 어떤 장소들은 풀샷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영상 촬영을 인터뷰를 진짜로 진행하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 집의 피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뭐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그림, 이 집 전체가 나올 수 있는 큰 그림은 어디서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먼저 확보. 아까 홀드 10초라고 했죠? 10초 이상 충분히 찍고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반 편집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서트와 이미지 컷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 주민들 인터뷰하고 되게 좋은 인터뷰를 따서 확보를 했더라도 단순히 인터뷰만 있는 것보다는 오디오만 있는 것보다는 그 오디오를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밑그림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건 영상 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인서트 컷과 이미지 컷입니다. 흔히 이제 인서트와 이미지 컷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여러분께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성우가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의 구성은 어, 흔히들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컷들이 쭉 나오다가 어떤 대상의 인터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미지 컷들이 나오다가 또 인터뷰가 나와요. 이 구성을 벗어나는 다큐멘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 중심의 영상일지라도 이미지 컷, 내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충분히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컷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구례를 내려가서 수연장 다큐멘터리를 짧게 1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시면 이해를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영상을 통해서 구례 지역의 피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인터뷰로 충분히 담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다 들었다고 해서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고 이미지와 인서트 컷을 따로 돌아다녔어요. 어떤 게 이미지 컷과 인서트 컷이냐? 예를 들어서 소 피해 농장을 가서 인터뷰를 땄으면 무너진 축사를 그림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런 폐 자재들을 쓸어 담고 있는 포크레인, 그리고 빈 축사, 그리고 몇 마리 남아있는 소. 사실 이거는 오디오가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가 없는 거지만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영상들을 땄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구례 수해 지역 다큐를 만들었을 때 후반부에 썼던 이제 이미지와 인서트 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는 다시 희망을 이어가려 한다. 단순히 이 검은 화면에 제 목소리만 나오면 이 전달력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것을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던 것은 구례 주민들이 수해 현장에서 그나마 건진 그런 산림들을 다 밖에 꺼내놓고 햇빛에 말려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카메라로 또 찍었어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서트와 이미지 컷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을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이미지와 인서트 컷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충분히 카메라에 담으셔서 그걸 후반 편집에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것을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서트와 이미지 컷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 실제로 인터뷰 촬영을 하실 때 이제 유용한 건데요. 인터뷰샷 아이 레벨 맞추기. 제가 지금 이 카메라가 이제 제 아이맥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이 웹캠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이 레벨이에요. 만약에 이 카메라를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 아이 레벨이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약간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앵글이라는 건데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이걸 좀 더 내려볼게요. 또 지나치게 뭔가 아래로 저를 향하고 있는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죠. 이제 레벨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 편한 앵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핸드폰으로 찍지만 이것이 담긴 영상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여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앵글을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아이 레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을 때 카메라를 한다면,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면 이 상대방 그러니까 카메라와 인터뷰 대상자의 이런 높낮이가 이 눈에 맞춰서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위에서 좀 눌러서 이렇게
찍듯이 하는 분들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는 피하시고 아이 레벨을 맞지 이게 아이 레벨을 맞춰서 좀 촬영을 해야 추후에 정말 보기 편한 영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앉아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서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누군가는 앉아 있고 누군가는 서서 촬영을 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앉아서 촬영하고 누군가는 서서 촬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같은 레벨에 이제 위치하더라도 이 카메라 각도와 위치를 이 인터뷰이의 눈의 높낮이에 맞춰 가지고 촬영을 안정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정말 쓸만한 그런 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촬영 팁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앞단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촬영은 오디오를 선명하게 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트와 풀샷 홀드를 활용해서 소스를 확보를 하지만 그래도 생생한 피해 주민의 현장 인터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선명하게 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여러분들께 뭔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따낼 수 있는 오디오의 음질은 다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걸 또 말씀드린 이유는 서두에 드렸듯이 그 현장 촬영지의 소음 상황을 먼저 가서 인터뷰가 시작하기 전에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촬영에 임하게 되는 소리가 어떤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나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 소리 또 그 촬영을 할 그 장소와 가깝게 되면 오디오가 정말 듣기 힘든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장소에서 가장 소음이 덜 나는지 플러스 앵글과 화면의 그런 구도를 확인하고 촬영을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초적인 것을 놓치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아무리 이 영상이 좋아도 오디오가 이제 듣기 힘들면 못 쓰는 소스가 돼 버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구례 영상 나눔 전에서는 오디오를 신경 써서 미리 현장에 가서 이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그 소음이 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촬영에 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이제 기본 편집 팁인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확보하셨어요. 여러 가지 영상을 확보하셔서 소스를 모아 놓으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편집단에서 어떻게 도대체 편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아마 그 편집 툴은 키네마스타라고 하는 영상 편집 툴일 텐데요. 그건 너무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 영상 기초 교육 끝난 후에 그거 어떻게 하면 어, 그것을 키네마스타를 활용해서 편집할 수 있을지 관련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키네마스타라는 이 영상 툴을 활용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뭔가 그래도 정성 들여 만들었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네 뭔가 이거는 지루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는 이 풀샷과 타이트의 조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샷은 전체 그림 전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단에서도 영상 편집단에서도 풀샷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타이트가 붙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수해 현장 주민들 만나셨을 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편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확보하신 그 수해 주민의 집 5초를 넣을 거예요. 집 전체가 보일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집 5초. 5초 후에 그리고 그 실제 집 안에 들어간 타이트 샷을 또 편집단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영상이 끝나시고 아무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이든 쇼클립 영상이든 한번 광고 영상을 보셔도 좋겠네요. 그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이 공식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큰 그림이 먼저 보이고 작은 그림이 먼저 보여요. 큰 그림이 먼저 보이고 작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영상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풀샷만 계속 붙어 있으면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밋밋하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타이트한 컷들만 계속 붙어서 편집을 한다면 되게 영상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한 느낌을 계속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풀샷과 타이틀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뭔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 걸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큰 그림 보였다가 작은 그림 보였다가 큰 그림 보였다가 타이트 보였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할 때에도 크게 요리사가 주방 전체에서 요리 재료들을 깔아 놓고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다음 컷 바로 뒤에는 타이트하게 양파를 자르고 있다면 손과 이 칼과 양파만 보이게, 사람이 안 보이고 타이트한 컷만 보이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반 편집 과정에서도 이 풀샷과 타이트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편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막 활용하기인데요. 어 아무리 이제 좋은 인터뷰를 많이 땄더라도 그 인터뷰로 어 설명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 내가 이거를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인터뷰의 그 말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어, 따내지 못했어라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있으시다면 이 자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컷과 보통 인서트 그림 위에 보통 이 자막을 많이 얹히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서트과 이미지 컷 안에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는 정보들을 이 자막을 넣어서 보여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보조적 장치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인터뷰도 사실 어 자막을 다 쳐 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보는 사람들마다 듣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말 자막을 이렇게 다 쳐 가지고 입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마 키네마스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또 활용하셔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GM에 맞춰서 편집하기인데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만들 아 영상 안부 나눔전 영상에는 뭐 이게 어울릴진 몰라도 모든 영상에는 BGM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BGM이 없는 영상도 간혹가다 있지만 지루하지 않고 영상에 뭔가 활력을 넣기 위해, 불어넣기 위해서 BGM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BGM을 활용하면 뭐가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그 분위기에 맞는 BGM을 적절하게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영상은 어 비영리 목적, 그리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유튜브에 어 올라가 있는 음원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추후에 뭔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영상 편집에 뭔가 재미를 붙이시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좀 다운 받으셔서 영상에 입혀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 영상과 내가 넣고 싶은 영상의 분위기에 물론 맞아야겠죠. 일단 구례 나눔 영상은 이제 키워드를 잘 설정을 하셔 가지고 뭔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나 이런 음악 검색창에 다큐멘터리 mp3 혹은 다큐멘터리 BGM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소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 이 음원 소스들을 무료로 이렇게 가져가라고 올려놓는 것이 있거든요. 로열티 프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은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사용하셔도, 가서 뭔가 편집 창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해 드릴 텐데, 일단 BGM, 그러니까 편집창에 이제 음악을 얹히게 되면 어 음악 BGM 파일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형에 맞춰서 뭔가 화면 전환을 하거나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다면 되게 영상이 뭔가 고급져 보여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만들어진 광고 영상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이 BGM의 이 파형에 맞춰서 컷 편집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뭐 대변을 통해서든 이렇게 파형에 맞춰진 좋은 레퍼런스 영상들을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하단에 뭐 링크나 어떤 검색창 이 영상 편집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많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는, 일단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고 키네마스터라는 기본적인 편집 앱을 활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잊지 않고 활용을 해 주시면 추후에 정말 그래도 뭔가 볼 만한 영상을 어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다 끝났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영상이란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 중심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수해 현장 주민들, 피해자, 그러니까 수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어 친절하고 공손하게 영상을 촬영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듣는 것. 그분들이 말씀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안에서 다음 질문을 꺼내 놓고, 역시나 오디오는 깨끗하게 따서 추후에 편집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소스를 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Q&A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궁금하신 것들은 어 줌이나 화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실제로 영상을 기획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